네, 한낮에 선보이는 시사 YTN 라디오에는 사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침 출근 또 저녁 퇴근 시사는 있었는데 한낮의 시사는 없거든요. 보다 뜨겁게 YTN 라디오가 시사를 강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얘기와 함께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인수위 관련 뉴스가 더 뜨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내각이 구성될지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런 얘기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총리 지명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은 거의 많은 분들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것이다. 이미 예고 멘트가 나온 상황에서 예상대로 네. 한덕수 전 총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얘기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삼고초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네. 자기가 다시 공직을 맡는 게 과연 맞을까? 이 고민을 좀 하셨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건강은 괜찮아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외견상은 괜찮아 보이던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네네. 건강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 이제 아마 좀 주저하셨던 대목이 좀 있지 않을까. 내지는 또 이렇게 바로 또 하겠다고 또 그러기도 네.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또 고사를 또 하시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간곡히 모시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한 게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좀 한국적 정서이기도 하죠. 한덕수 총리 지명자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연락 온 바는 없는데 오면은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네.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이제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배경을 놓고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73세이신데 총리를 이미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겠다. 이거 사실 가장 많이 평가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점도 윤 당선인 그다음에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고려를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어찌 됐건 굉장히 여소야대인데다가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렇죠. 의석수를 지금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첫 총리 지명 잘못했다가는 이것도 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못 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인수위 차원에서 계속 얘기했고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네네. 경제하고 통합 네. 그 두 가지 교집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점이 더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좀 무난하게 통과할 만한 또 분을 또 찾았겠죠. 예, 사실 경제와 또 총리를 이미 역임하셨던 통합의 여러 성격 하마평에 거론되셨던 분들 중에 김병준 네.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야당의 반발이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경제 쪽에 조금 네. 더 중점을 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선은 경제 전문가 중에서 이제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지향적이어서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가 좀 무난한 분.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경제부 총리 또 한미 FTA에 대한 진두지휘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는 직접적인 관계라든지 친분이 있는 걸로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솔솔 흘러나오는 뒷얘기 좀 있습니다. 솔솔 흘러나오는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예, 주미대사 하셨잖아요. 네네. 이 한덕수 전 총리께서 이제 그때 이제 윤 당선인이 출장 갔다가 그때 네. 한번 이제 조우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윤 당선인 결혼할 때 주례를 서신 분이 정상면 검찰총장이신데요. 그분이 공부 모임을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 도와주려고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정 전 총장이 윤 당선인 멘토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 공부 모임에 아마 이 한덕수 전 총리께서 참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몇 차례 네. 만났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매개로 해서 그 사이에 몇 차례 좀 이렇게 서로
네. 안면을 칠 정도 네. 이 정도는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의 역할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인사청문회 통과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인수위 단계인데 현 정부 혹은 청와대와 충돌하는 모양새 많이 비춰졌습니다. 네. 뭐 영분의 옷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고, 뭐 청와대 이전을 놓고도 그랬었고,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지금 임명이 되신다고 해도 험로고 되기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좀 고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란 위기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여전히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 상태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뭐 경제적인 그런 그 피해가 지금 막 그 누적이 돼서 네,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그렇죠. 또 이 대외 경제 여건이 또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네, 당장 뭐 유가가 올라서 지금 이 서민들 고통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또 북한이 자꾸 뭐 미사일 발사하면서 지금 뭐 또 다른 도발을 할지 모른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4월 그렇죠. 도발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고. 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물론 1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만 네. 그 못지않게 이제 국무총리에게도 있는 거죠. 아, 자,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부분은 꽤나 지금도 아마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당선인도 경제와 안보가 하나된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명자를 추켜 세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박사님께서는 국제정치 상황도 유심히 보고 계시겠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물론 예. 우크라이나는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이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인접한 중국, 일본과 다 연결돼 있고요. 총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뭐 공약도 있었고 얘기도 있다고 해요. 네, 좀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과제 최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될 그 사안들이 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나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지금 뭐 다 한꺼번에 지금 밀어닥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코로나19는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그 정점을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또 뭐 다시 또 기승을 또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 감염병이 파생적으로 지금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가 좀 상당하잖아요. 그게 또 몇 년이 누적이 돼 버렸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뭐 적자 재정 해가지고선 어떻게 좀 메워보려고 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도 한계 오르고 선상에 있고요. 있는 네. 자영업자라든가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야말로 줄도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 네. 자체가.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뭐 약간 남의 나라 일 같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입니다. 수출로 거의 먹고 사는 맞아요.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당장 우리가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실제로 지금 뭐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수출이 받은 것도 지금 상당한 차질을 지금 빚고 있잖아요. 신냉전처럼 좀 소련,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가세해서 이제 함께 가는 바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네. 또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경제 뭐 이 군사 안보 토탈해서 토탈 엮여 있죠. 솔루션을 맞아요. 좀 맞습니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또 북한 문제하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북한이 왜 최근에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겠습니까? 나름 지렛대를 쓰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북한도 어떻게 보면 활용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네.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조망을 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밀고 어디를 당기고 네. 예, 어디에 우리가 지금 긴급 뭐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어디서 조금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 전문가들 또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만 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 거시경제 차원에서 자금 흐름을 네. 봐가면서 시중 유동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네.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면 그쪽에서 빨리 이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다른데 선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거시경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실패한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를 주로 네. 많이 그렇죠. 다루셨기 FTA를 때문에 비롯해서.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이제 준비대사도 하셨고 그렇죠. 한미 동맹이 어찌 됐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네. 지금 보는 거죠. 네. 자, 뭐 태평양을 건너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 거시적 관점 등등등 경험까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무난할 거라는 인식도 있겠지만 2000년 초반에 김앤장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냐? 근데 한지명자는 나는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조금 또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론스타의 그 이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네.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었죠.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었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뭔가 이 김앤장 그 법무법인에 있을 때 고문을 했는데 네. 또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즈음. 그래서 뭔가 관계된 거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민주당 쪽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일단 해명을 했죠. 사적으로 이제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그 표현도 좀 사적으로 관계된 게 없으면 뭐 업무적으로는 했나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제 업무적인 조언을 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됐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언을 해줬을 수는 있는데 그 역할이 이제 과연 이제 얼마나 그 사안과 관련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는가. 네. 이게 이제 쟁점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론스타 관련한 의혹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아마 제기하기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론스타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관련설이 굉장히 과거에 많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야기는 나오는데 네. 이거를 아마 공세적으로 지금 뭐 전개하기는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와도 공세적으로 전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 총리가 고가를 틀어지고 정치권과 대통령도 좀 풀어라 이러는데 사실 너무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경제 관료적 마인드로만 꼭 똘똘 뭉치는 것 아니냐. 한덕수 총리도 총리 후보자도 기재부 장관 출신이니까 네.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이 첫 번째 일성으로 나온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재정 건전성 강조한 부분이 저는 가장 눈에 이제 띄던데 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네.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국면이라는 이제 진단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불경기, 그러니까 내수경기가 불경기인데 물가만 오릅니다. 그렇죠. 성장은 이러면 없고. 누가 힘드냐? 서민이 이제 거의 죽어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찌됐건 이제 해소하려면 물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이제 초긴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방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근데 네. 이게 인기는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돈 푸는 게 아니고 돈을 다시 더 이제 걷어야 되니까 환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일단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예리한 여러 가지 사안까지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